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진재화입니다. 제가 그 과학난제 도전에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저 초미세 플라스틱의 특성과 거동을 XCT, RM 및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위해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까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플라스틱이 굉장한 오염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의 사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플라스틱이 그 오염물질로 주로 작용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자연 용해가 굉장히 어려운 물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예를 들면 용기나 뭐 하여튼 이 플라스틱 부품들은 사용 중 또는 폐기된 후에 쇠설작용을 거쳐서 점점 더 작은 알갱이로 변하면서 하천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입도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해양 생체에 쉽게 흡수되게 되고 결국은 먹이사슬의 최종 단계인 우리 같은 인간에 도달해서 신체에 잔류하면서 각종 질병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그 플라스틱이 육지에서 생산돼서 이 바다 쪽으로 공급되었을 때 플라스틱이 분포할 수 있는 각종 세부 환경들을 다양한 세부 환경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 그림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바다로 유입된 것들이 생물체에 흡수되거나 했다가 결국은 최종 그 포식자인 인간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그림을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그러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의 어떤 수층이나 지층 시료에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즉 정량 측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최근에 문제성이 심각성이 대두돼서 이제 특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특히 정량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갖고 있는 노력으로 뭐 FDIR이나 SEM-EDAX 같은 장비들을 사용해서 반정량 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 정량에 성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2020년에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게 될 수 있고요. 저 위에 그림은 이제 일단 FDIR 장비에 부속된 광학 현미경에서 이 입자를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FDIR로 분석해서 밑에 베이스라인 대비, 표준시료 대비 정량을 하는 방식, 또는 그 다음에는 셈에 대해서 이 시브에 걸려져 있는 플라스틱 미세 알갱이들을 셈으로 촬영을 하고 역시 마이크로 FDIR 같은 것으로 표준시료와 실제 시료의 비교를 하면서 반정량 방법으로 반정량적인 정량의 평가를 하는 방식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 과정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기존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력 끝에 정량화에 성공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제안드릴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정확도가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또 이때까지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들이 물론 뭐 더 작은 알갱이들을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이크론 단계에 있는 그러한 입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입자가 작을수록 해롭고, 그래서 그러면 그 쇄절 작용을 거쳐서 마이크론을 건너서 나노까지 갈 텐데, 물론 그 수백 나노의 단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정량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연구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바로 여기에 이 XCT, RM, AI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보면 그런 아까 보여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플라스틱을 식별할 때 일단 그 광학 현명이나 쌤은 다 아시다시피 2D 이미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CT라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는 3D 이미징이고요. 그만큼 그래서 이 형상이나 부피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아주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CT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노 입자까지도 다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더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CT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기존의 방법은 매우 복잡한 시간 소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일단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 기술이 개발되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가 문헌을 찾아봤을 때 그 엑스레이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그 CT 장비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정량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는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은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같은 연성물질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컴퓨터 토모그래피를 사용을 하면 3D 정밀 복원을 하고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정량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물리칠 수가 없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예비 실험한 결과 XCT로 얼마든지 플라스틱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이제 이 플라스틱 자료와 자연 사질 샌드 시료를 이게 임의로 혼합해 갖고 과연 CT로 플라스틱이 검출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한 자료인데요. 입자 알갱이는 전부 다 시빙을 통해서 120 마이크론 이하짜리를 선택을 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밝은 부분은 샌드, 그 다음에 그레이한 부분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블랙한 부분이 포화인 경우,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빠른 시료를 인시추 상태, 즉 자연 시료 있는 상태에서 오랜 그 전처리 과정이나 뭐 플라스틱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에 엑스레이 CT 기법을 사용하면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또 기법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나 AI 인공지능화 하는 작업까지 병행을 해야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엑스레이 CT인데요.
이 CT를 사용해서 이제 아까 그런 그 검사 결과를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아랫부분 도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 CT 장비는 어떤 검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3D 이미징이고요. 3D 이미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 대형 물체에서부터 소형 물체까지 다양하게 다 구성하게 분석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최대 해상도가 1마이크론 정도에 불과해서 마이크론까지 분석을 하려면은 이 CT 구성을 다시 재편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동반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RM 기술인데, 즉 레퍼런스 머티리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암석을 분석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극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알고 있는 시료를 밑에다 두고 실험하는 시료를 위에다 놓고 실험을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극망들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고, 현재 보이는 자료에서는 이 레졸루션이 5마이크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노 물질을까지 구성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CT를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는 해외 연구자하고 연결돼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에 호주에 이제 내나 CT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 자료가 좀 부정확하고 대신에 다른 자료들이 보충 자료가 있을 때에 소위 데이터가 콘스트레인드 돼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모델링을 사용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구진에 편입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CT 기법이 자연 시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냥 전처리 아니면 최소한의 전처리만 거쳐서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개발까지 저희 연구팀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구분을 하려면 마지막에 스레셜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플라스틱을 식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1단계에서는 룰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답안을 만들어서 AI 프로그램에 넣어줄 것이고요. 2단계에 가면은 그 교육 학습된 효과로 갖고 AI가 자동으로 이제 식별 시료만 넣고 CT 자료만 넣으면 자동으로 식별하는 단계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는 회귀 모델을 써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요. 2단계에서는 이 AI가 이제 자동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분석해내면서 이 모범 답안 없이 그냥 정량을 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AI에도 부분적으로 이 1단계 학습 단계로 들어갔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포화인 경우에 따로, 플라스틱인 경우에 따로, 샌드인 경우에 따로 분석해낼 수 있는 경우까지 예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해역에 대해서 이 AI가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있는가 정량이 측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거동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연구 추진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CT를 나노까지 보려면은 재구성이 좀 필요한 입장인데, 물론 이제 기업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핵심 해역에 대해서 이게 아주 주요한 해역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해역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이 이 업무 분담을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AI 부분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업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 이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모델링이 도입되기도 해서, 그래서 플라스틱을 초미세대 플라스틱을 정량 특성화하는 그러한 연구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구 추진하는 단계를 보면 먼저 로드맵상으로 보면 저희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일단 시급한 핵심 해역이 어느 곳인가 먼저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래 정의가 되고 나면은 각 기관들이 이제 샘플링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질자원연구원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아까 보신 시티를 다시 재구성해서 나노시티 레벨까지 이 재구성을 한 다음에 교육기관을 여기서 받은 시료들을 대상으로 학습 자료들을 만들고, 그 학습 자료들을 이 인공지능 이 전담 기관에 넘겨주면 이 인공지능 전담 기관에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모델링은 주로 정출연에서 하고, 학습은 이 기업체의 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완성되면 그러한 자료를 또 거동 모델링을 하는 팀에 넘겨서 결국은 핵심 해역에서 얼마만큼 플라스틱이 정량적으로 분포하고 거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저 초미세 플라스틱의 특성 규명과 거동 파악이 쉽게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도 이러한 물질, 이게 심각한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발표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진들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요조사에 응했을 때 사전 질의서를 세 항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특성 규명에 제한된 기술은 이미 있는 기술이 적용인가, 제거 처리 기술이 더 실제 난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실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특성 규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직 미진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술들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행 연구가 문헌에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독창성과 차별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저희는 엑스레이 시트를 사용하고 레퍼런스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미 이런 연구를 수행 중인데, 우리 지질자원연구원과 어떻게 차별적이고 연구 협력 연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순서대로 하면 질의 2, 질의 1, 질의 3에 대한 대답을 이 순서대로 드려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IR, SAM, 에닥소 같은 기법보다 저희가 사용하려는 방법이 더 정확할 수 있고, 특히 자연시로 바로 즉시 처리에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의 1에 대한 답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XHD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같은 연성 물질에는 최초로 시도되고, 또 거기에다가 RM과 AI 기술이 다시 추가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원과 저희의 협력 방안은 이제 해양연구원의 담당자하고 저하고 오늘도 이메일을 교환을 했는데, 아까 도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서로 이제 이게 채택이 되면 어차피 RFP에 대해서도 응모를 해야 되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어떻게 정의 조사하는 부분을 샘플링하는 부분에서 서로 나눌까 이런 것들을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